나도 짜게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섭취 권장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검사를 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에 답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신장내과 허남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꼭 의료진이 아니어도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금, 염화나트륨, 나트륨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보통 소금이라고 하면 염화나트륨을 말합니다. 소금 섭취 권장량이 5g 미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소금이 염화나트륨을 말하는 거고요. 또 섭취 권장량이 2g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염화나트륨 중에서 나트륨만 따로 떼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염화나트륨 5g이 나트륨으로 치면 한 2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소금은 정말 나쁜 것인가? 전혀 안 먹는 게 좋은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해주고 신경의 신호 전달을 도와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근육에 신경 자극을 전달해서 근육을 잘 움직이도록 하고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인데 왜 자꾸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8.1g인데요. 세계보건기구 섭취 권장량은 5g 미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권장량의 1.5배가 넘는 소금을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이미 많이 먹고 있으니까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소금 섭취 권장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 권장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권장량이 낮을까요? 이것은 진화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소금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싼 값으로 쉽게 소금을 사서 먹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류가 항상 이렇게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소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멀리까지 운반될 수 있게 된 이후인데요. 그렇게 되기 전 구석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에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평생 소금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하루 종일 뭘 먹었을까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풀을 먹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동물을 사냥해서 먹거나 그랬겠죠. 소금에 찍어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원재료 그대로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먹었겠죠. 소금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지는 인류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소금이 부족한 상황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고 우리 몸은 하루 1.5g 정도의 소금만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돼서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보다 우리는 지금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양보다 소금을 더 많이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를 6g 줄였더니 수축기 혈압, 보통 얘기하는 위의 혈압이 6.7mmHg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약물 치료만큼이나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심근경색, 보통 얘기하는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심장벽이 두꺼워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올라갑니다. 뇌혈관 질환도 그렇습니다. 소금 섭취가 많으면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소금 섭취가 5g 증가하면 뇌혈관 질환이 23%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콩팥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 짜게 먹으면 콩팥 기능이 빨리 나빠지고 단백뇨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분일수록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도 그렇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면 소변 내려가는 길에 돌이 생기는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위암도 소금과 관련이 되는데요. 소금은 대표적인 위암 유발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의 발암작용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짜게 먹는 사람에서는 위암 발생 위험도가 68%나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천식 환자도 소금 섭취를 줄이면 폐 기능이 좋아지고 기관지 과민성이 감소해서 천식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 나도 짜게 먹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갑자기 들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본인이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검사를 해보면 소금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빵처럼 먹었을 때는 짜지가 않은 음식에도 의외로 소금이 상당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을 먹을 때 싱거우니까 이거는 괜찮아 하면서 국물을 다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싱겁다고 해도 국물을 많이 드시면 소금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거기에 포함된 나트륨 양을 측정해서 내가 하루 동안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잘 아는데 왜 소금 섭취를 줄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에 답이 있는데요. 나트륨 섭취를 높이는 주요 식품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세요. 김치, 된장찌개, 라면, 국수, 냉면, 빵 이런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영양사님께서 그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영양사님의 동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